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나름대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을 꼬박 모았어도 막상 은퇴 두 글자를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지금껏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건 기대도 크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60세 퇴직 공무원, 중고차 딜러로 인생 2막 열었지만 1년 만에 끝장난 사연이라는 문구를 처음 접하면 누군가의 실패담처럼 들릴 수 있어요. 공무원이면 안정적으로 살았을 텐데 왜 중고차 딜러를 선택했을까? 정말 그 일이 안 맞았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다음 단계를 찾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만한 어려움이 녹아 있어요. 사실 은퇴 시점에 선 이들에게는 딱 맞는 제2의 직업을 찾는 일이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쌓은 삶의 경험, 원래 하던 일과의 연관성, 앞으로 남은 체력이나 시간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중고차 딜러로서 새로운 인생을 꿈꿨지만 결국 1년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 속에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은퇴자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은퇴 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3가지 사례와 함께 조금이라도 실패를 줄이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경험담과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체력도 있고 경험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례 A 60세 퇴직 공무원, 중고차 딜러로 뛰어든 이유. 우리 주인공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온 분이었어요. 외부 기관과 협력도 많이 해봤고 사람 대하는 일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중고차 딜러 일을 떠올린 거예요. 나는 사람도 좋아하고 협상도 해봤는데 이 정도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뛰어들고 보니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 부딪힌 문제는 체력이었어요. 중고차 매물은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를 입고하고 시승하고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12년 차 젊은 딜러들도 힘들다고 할 정도의 스케줄인데 정년퇴직 후 체력이 예전 같을 리 없죠. 이전 직장에서는 정해진 근무 시간과 주말 휴식이 보장됐지만 딜러 일은 영업이다 보니 주말에 고객과 약속이 빼곡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정에 버틸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퇴직 공무원으로서 쌓았던 경력과 인맥이 중고차 시장에 곧바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시절의 노하우와 중고차 사업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영업 노하우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익숙한 업무 방식이 아니니 하나하나 부딪혀 배워야 했는데 그 시간을 버텨낼 체력과 정신력이 생각보다 큰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절 받았던 안정적인 급여와 달리 딜러 수입은 거래 성사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내 손에 돈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를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1년 만에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체력적 고려와 기존 경력이 실제로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은퇴 직후 나 지금 건강하니 괜찮겠지라고 섣불리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산업 분야에 들어갈 때는 체력적인 소모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동시에 기존 인맥이나 경험이 활용 가능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어느 정도 수입은 나오겠지? 라는 낙관. 사례 B 55세 퇴직 사무직, 부동산 중개업으로 뛰어들다. 이번엔 제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던 분이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땄어요. 은퇴 후에 중개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손님들 적당히 받아서 월급처럼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막상 개업을 하고 나니 예상과 달리 거래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서 월세조차 충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나 이미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포화 상태인 지역이라면 신규 진출자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설령 거래가 있다고 해도 목 좋은 지역의 물건은 이미 베테랑 중개사들 손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직으로서 익힌 꼼꼼함과 친절한 상담 태도는 큰 장점이 됐지만 문제는 역시 초창기 영업 인프라였어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이미 자리 잡은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니까 편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미 1020년씩 자리를 잡은 중개사들과 경쟁하기엔 역부족이죠. 결국 이분도 반년간 매물이 안 붙으니 퇴직금을 계속 생활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소진하다가 1년 조금 넘긴 시점에 사무실을 내놓고 정리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은퇴 후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겠지라는 낙관적 관점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퇴직 전과 달리 은퇴 후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없어요. 당장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입이 적거나 없어도 버틸 만한 자금력이 있는지, 사업 초기의 영업 환경이나 지역 시장 상황은 어떤지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3.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열정 과신. 사례 C 62세 은퇴교사, 작은 꽃집 창업.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62세에 정년퇴직한 교사분이 작은 꽃집을 창업한 사례예요. 평소 꽃과 자연을 정말 좋아하고 취미로 가드닝도 오래 해오셨던 분이었죠. 손님들과 예쁜 꽃들을 나누고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살아보자라는 설렘이 가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꽃집 운영은 단순히 예쁜 꽃을 고르고 진열해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벽마다 꽃시장에 가서 물건 떼어와야 하고 개업식, 결혼식 등 행사 시즌마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날씨와 계절에 따라 꽃 관리 방법도 달라지죠. 기존에 해오던 취미 가드닝과 실제 상업적인 꽃집 운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열정만으로 장사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좋아서 시작했지만 막상 매출과 직접 연관된 문제가 생기니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잤다고 해요. 주말에 손주들하고 시간을 보내려 해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꽃이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기가 꺼려졌죠. 결국 체력과 심리적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1년 정도 지나니 접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교훈을 얻자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그게 곧바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어지면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와 일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순간이 많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을 땐 그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와 사소한 시장 논리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마무리.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께 사실 은퇴 후 어떤 길을 가더라도 시행착오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1년 만에 문을 닫았다라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준비하고 또 어떤 것들을 미리 계산해 두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큰 요인이 됩니다. 첫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기존 경력이나 인맥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히 살펴보세요. 둘째, 초반 6개월 1년간 수입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전망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장사나 업이 되는 순간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상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 파이프라인,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60세 퇴직 공무원, 중고차 딜러로 1년 만에 실패한 사연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카페 창업, 꽃집 운영 등 은퇴 후 2막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꼼꼼하게 준비해도 막상 시작해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미리 공부하고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갖추고 가능하다면 작게 시작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건 우리에게도 분명 새로운 가능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 일도 못해가 아니라 과거의 경력과 인맥, 그리고 인생에서 쌓인 통찰을 지금의 삶과 맞춰보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분명 뜻깊은 배움이 있을 겁니다. 부디 이야기가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를 소홀히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인생 2막을 찾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